내가 남편이라는 놈에게 신장까지 떼어줬는데 가짜를 나에게 줘? 5년 전 사랑하는 남편에게 신장을 기증한 32살 여성. 결혼 3년 차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명품 귀걸이에 감동했지만 그것은 3만 원짜리 가짜였다. 확인해 보니 3년간 받은 선물 11개가 모두 가품.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다. 가짜 며느리에게 가짜 선물이면 딱 맞잖아. 신장 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며느리로 받았지. 그녀는 결심하고 시댁을 찾아가 테이블 위에 모든 가짜 선물들을 쏟아놓는다. 과연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올해 32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네요. 하지만 제 결혼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아니, 어쩌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고 해야 할까요? 5년 전 저는 대학병원 신장내과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어요. 그때 만난 환자가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으며 이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처음엔 그저 담당 간호사와 환자의 관계였는데 어느새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기증자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검사를 받아보니 이식 적합성이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죠. 부모님도 친구들도 심지어 병원 동료들까지도요. 연인도 아닌 사이에 신장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알았어요.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걸요. 사랑이라는 감정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결국 저는 제 신장 하나를 남편에게 주었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달가워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들에게 신장을 준 사람이니 며느리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결혼식 날 시어머니의 굳은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축복이 아닌 체념의 표정이었습니다. 결혼 후 3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명절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시댁 대소사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늘 어색하게 웃으시기만 했죠. 진심으로 저를 받아들이셨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를 주셨습니다. 잠깐 집에 들르라고 하시더니 예쁜 상자를 하나 건네주셨어요. 열어보니 유명 브랜드의 네잎클로버 디자인 귀걸이였습니다. 진짜 명품이었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제가 깜짝 놀라 여쭤봤습니다. 3년 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진짜 우리 며느리 같아서 말이야.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드디어 인정받은 것 같았거든요. 3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죠.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을 때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대학 동창회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였죠.
저는 시어머니께 받은 귀걸이를 꼭 하고 가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자축하는 의미로요. 거울 앞에서 귀걸이를 걸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동창의 장소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어요. 5년 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었고 다들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머리를 예쁘게 손질하고 시어머니께 받은 귀걸이를 하고 갔죠.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 그 귀걸이 진짜 예쁘다. 어디 거야? 친구 하나가 제 귀를 유심히 보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셨어. 저도 깜짝 놀랐지 뭐예요. 저는 살짝 우쭐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와, 시어머니가 그런 걸 선물해 주시다니. 진짜 인정받은 거네. 친구들이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수줍게 웃었죠. 그런데 친구 중에 민정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대학 때부터 보석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였는데 졸업 후 보석 감정사 자격증까지 땄다고 들었습니다. 민정이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귀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언니, 이거 좀 봐도 돼?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럼. 예쁘지?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민정이는 한참 동안 제 귀걸이를 살펴봤습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빛에 비춰보기도 하고 클로버 문양을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보기도 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언니, 잠깐 화장실 좀 같이 갈까? 민정이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화장실로 들어가자마자 민정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언니, 이거 말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민정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뭔데? 왜 그래?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귀걸이 가짜야.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저는 즉시 부정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주신 건데 가짜일 리가 없었거든요. 언니, 내가 이 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야. 확실해. 민정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짜라면 클로버 인맥 부분의 마감이 훨씬 정교해야 하는데 이건 그냥 찍어낸 거야. 그리고 이 브랜드 특유의 광택이 안 나. 금속 재질 자체가 달라. 저는 귀에서 귀걸이를 빼서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민정이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급 이런 거 아닐까? 그냥 비슷하게 만든 거. 저는 애써 다른 가능성을 찾았어요. 언니, 이건 명백한 가품이야. 동대문이나 인터넷에서 3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수준이야. 민정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만 원이라고요. 시어머니께서 3년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주신 선물이 고작 3만 원짜리 가짜라는 말인가요? 언니 괜찮아. 어쩌면 어머님도 모르고 속으신 걸 수도 있잖아. 민정이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그래, 그럴 거야. 어머니도 모르고 사신 거겠지. 저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동창회는 더 이상 즐겁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귀걸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귀걸이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제는 제 눈에도 어딘가 싸구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귀걸이를 침대 옆 서랍에 넣어두었지만 자꾸만 그게 신경 쓰였습니다. 민정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3만 원짜리 가짜라니. 새벽 2시쯤 됐을 거예요. 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안방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저 혼자만 뒤척이고 있었죠. 드레스룸 한쪽에는 시어머니께 받은 선물들을 모아둔 박스가 있었어요. 결혼 후 3년 동안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생일 선물, 명절 선물, 특별한 날의 선물들. 저는 그 박스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나온 건 작년 생일 때 받은 명품 스카프였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시그니처 디자인이었죠. 저는 그걸 펼쳐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태그를 확인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실 처리가 깔끔하지 않았고 브랜드 로고의 폰트가 미묘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죠. 진품 구별법이라고 치니까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어요. 사진과 비교해 보니 확실했습니다. 제가 가진 스카프는 가짜였어요. 태그의 위치도 다르고 재봉선의 간격도 달랐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이것만 그런 건 아니겠지. 저는 다음 물건을 꺼냈습니다. 결혼 1년차 때 받은 명품 지갑이었죠. 지갑을 펼쳐서 안쪽을 확인했어요. 시리얼 넘버를 적은 태그가 붙어 있었는데 그 번호를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 입력해 봤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아, 이것도 가짜구나. 저는 한숨을 쉬며 지갑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죠. 다음은 결혼 2년차 기념으로 받은 시계였습니다. 손목 시계인데 꽤 고가의 브랜드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이건 정말 마음에 드는 걸 골랐다고 하시며 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시계 뒷면을 확인했어요. 각인된 글씨체가 뭔가 조잡해 보였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 이미지와 비교하니 글자의 깊이와 선명도가 확연히 달랐죠. 이것도 가짜네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박스에서 물건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제발 이건 진짜이기를, 이건 적어도 진짜이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핸드백, 벨트, 선글라스, 향수까지 하나같이 전부 가짜였어요. 어떤 건 명백한 짝퉁이었고 어떤 건 정교하게 만든 어긋가품이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가짜 명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주저앉아 멍하니 바라봤죠. 3년이에요. 3년 동안 받은 선물이 전부 가짜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10개가 넘는 물건이 전부 가품이라니요. 혹시 어머니께서 정말 모르고 속으신 건 아닐까?
저는 애써 그렇게 생각해 보려 했어요. 누군가가 어머니를 속였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10번도 넘게 속는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면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비슷한 걸로 대신하신 걸까요? 그렇다면 차라리 명품이 아닌 다른 걸 주시지. 왜 굳이 가짜 명품을 주셨을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답이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선물을 주실 때마다 지으시던 그 어색한 미소가요. 저는 휴대폰으로 가품 판별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누군가는 시어머니가 알뜰하셔서 그런 거라고, 누군가는 며느리를 무시해서 그런 거라고 말했습니다. 무시.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어요. 설마 저를 무시하셨던 걸까요? 신장을 준 며느리를 3년 동안 정성껏 모신 며느리를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가짜 명품들을 다시 박스에 담았습니다.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치워야 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치울 수가 없었어요. 의심과 배신감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았죠. 정말로 가짜가 맞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이걸 알고 계셨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집을 나섰어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인터넷 정보가 틀린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백화점 명품관이었습니다. 귀걸이 브랜드 매장으로 들어서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직원분께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죠. 저기요, 이 귀걸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선물 받은 건데 정품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직원분이 환하게 웃으며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귀걸이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지더니 매니저를 불렀어요. 매니저가 와서 확대경으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건 저희 제품이 아닙니다.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로고 각인 방식부터 다르고요. 클로버 인맥 처리도 완전히 다릅니다. 혹시 오래된 제품이라 그런 건 아닐까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봤어요. 아닙니다. 이 디자인은 작년에 출시된 건데 정품이라면 절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매니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매장을 나오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민정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완벽한 가짜였어요. 두 번째로 간 곳은 스카프 브랜드 매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써봤어요. 선물하려고 하는데 이 스카프랑 똑같은 걸로 주고 싶어요. 저는 가방에서 스카프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직원분이 스카프를 펼쳐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실장님을 다시 불렀고 실장님은 스카프를 만져보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손님, 이게 어디서 나온 제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실장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선물 받은 건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정품이 아닙니다. 원단 자체가 다르고요. 봉제선도 저희 방식이 아니에요. 실장님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가품이 많이 돌아다녀서요. 매장을 나와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죠.
아직 확인할 게 더 남아 있었거든요. 세 번째는 지갑 매장, 네 번째는 시계 매장, 다섯 번째는 핸드백 매장. 저는 오전 내내 백화점을 돌아다녔어요. 가방에는 시어머니께 받은 선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결과는 매번 똑같았어요. 모두 가짜였습니다. 어떤 직원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고 어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한 매장에서는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손님, 다음부턴 공식 매장에서만 구매하세요. 요즘 온라인이나 병행 수입 매장에서 이런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되어 백화점 푸드코트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시켰지만 한 입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11개예요. 시어머니께 받은 선물이 총 11개였는데 확인해 본 게 8개, 그리고 전부 가짜였습니다. 남은 3개도 확인할 필요가 없었죠. 뻔했으니까요. 3년입니다. 3년 동안 저는 진짜 가족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명절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고, 시댁 식구들 생일을 챙겼고, 아플 때마다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그 3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짜 선물을 주신 적이 없었어요. 전부 가짜였습니다.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짝퉁들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11번이나 가짜를 주셨다는 건 의도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명품 상자에 담긴 가짜 물건들.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빈 선물들. 그게 바로 저였던 걸까요? 시어머니 눈에 저는 겉으로만 며느리였던 건가요? 신장을 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며느리로 받아들였지만 진짜 며느리로는 인정하지 않으셨던 거죠. 5년 전 제가 수술대에 누웠을 때가 생각났어요. 마취가 들어가기 직전 저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요? 제 신장은 거래였나요? 가짜 명품들과 맞바꾼 장기 매매였나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편 목소리를 들으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가방을 들고 백화점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이 무척 맑았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에 제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여기가 정말 제 집이 맞나 싶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백화점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시어머니를 피했어요.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남편이 시댁 가자고 해도 핑계를 댔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약속이 있다고 둘러댔죠. 하지만 영원히 피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저는 일요일에 시댁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관에서 시어머니를 뵙는데 웃으며 맞이하시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전에는 그 미소가 어색해 보였다면 이제는 위선적으로 보였습니다. 어머 왔니? 오랜만이네. 요즘 바빴어.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길이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네, 죄송해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으니까요. 거실에서 남편과 시아버지는 TV를 보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가시며 제게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따라갔죠. 지난번에 준 귀걸이 잘 어울리더라. 주방에서 나무를 묻히시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시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하신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좋은 것들 많이 사줄게. 우리 며느리 예쁘게 꾸며야지. 시어머니께서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저는 오히려 더 섬뜩했어요. 점심 준비를 돕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거실 화장실은 시아버지께서 쓰고 계셔서 저는 안쪽 방 쪽 화장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걷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나 봐요. 저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며느리한테 명품을 진짜로 사주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런 비싼 걸 선물하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인터넷에서 산 거야. 똑같이 생긴 거. 3만 원도 안 했어. 시어머니께서 낄낄거리며 웃으셨어요. 어차피 구별도 못하더라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았으면 주저앉았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난 그 애를 며느리로 인정한 적 없어. 친구분께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신장 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 진짜 우리 집안 며느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낼 수 없었어요.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신장 이식 수술 받고 살아난 게 고맙긴 하지. 그래서 밥은 먹여주고 집에 들어오게는 해줬지만 그게 다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진짜 며느리 대접은 못 해주지. 그럴 자격이 없잖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불쌍해서 그렇지. 신장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혼하자고 하겠어. 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짐이라고요. 제가 짐이라고요. 그래서 가끔 선물이라도 주는 척 하는 거지. 가짜지만 뭐. 어차피 그 애도 가짜 며느리인데 가짜 선물이면 딱 맞잖아. 시어머니께서 다시 웃으셨습니다. 저는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울음소리가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나저나 요즘은 가품 진짜 잘 만들더라. 백화점에서 산 것처럼 포장까지 해주니까 완벽해. 시어머니께서 자랑스럽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어요. 화장실은 포기했습니다. 그냥 거실로 돌아가야 했어요. 복도를 걸어 거실로 향하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고 물었어요. 여보,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아, 응. 괜찮아. 좀 어지러워서.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아줬죠. 따뜻한 손이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조차 이제는 부담이었습니다. 신장을 받았으니까 저와 헤어질 수도 없고 그래서 평생 짐처럼 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남편. 어쩌면 남편도 시어머니와 같은 생각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어요. 며느리, 이리 와서 앉아.
같이 TV나 보자.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TV 화면이 보였지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주방에서 나오셨어요. 아까 전화로 하셨던 그 말들이 거짓말처럼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점심 식사 내내 저는 음식을 입에 넣는 척만 했어요.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이 이제는 독약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가짜 며느리에게 주는 가짜 선물, 그리고 가짜 사랑. 3년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온 날, 저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어요. 남편은 아직 시댁에 남아 계셨고, 저 혼자 먼저 나왔거든요. 몸이 안 좋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욕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깨물어서 피가 맺혀 있었죠. 저는 세수를 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가짜 선물들을, 3년간의 거짓말을 남편에게 털어놓아야 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어머니를 무척 사랑합니다. 아들 하나뿐인 외동이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괴로워할 게 뻔했어요. 어쩌면 제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었죠. 더 큰 문제는 신장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배를 만져봤어요. 왼쪽 옆구리에는 수술 흉터가 있습니다. 5년 전 제 신장 하나가 이 자리에서 나가 남편의 몸으로 들어갔죠. 그게 사랑이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편을 살리고 싶어서, 함께 살고 싶어서 기꺼이 준 선물이었죠. 대가를 바란 적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말씀은 달랐습니다. 신장을 받았으니 어쩔 수 없이 며느리로 받아들였다고, 그게 아들의 짐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짐이었나요? 제가 준 신장은 거래였나요?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행위가 아니라 며느리 자리를 사는 대가였던 건가요?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봤어요. 병원에서 근무하던 동료들, 대학 친구들, 부모님. 전화할 사람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전화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죠? 신장 줬더니 시어머니가 가짜 며느리 취급한다고요. 웃기잖아요. 동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많이 아파?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응, 좀 쉬면 나을 것 같아.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제 이마에 손을 얹어보더니 물을 가져다 주었죠. 푹 쉬어. 내일 병원 가볼까? 남편의 목소리는 다정했어요. 괜찮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어요. 이 사람도 어머니랑 같은 생각일까요? 저를 짐이라고 생각할까요? 신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고 생각할까요?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죠. 이혼해야 할까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가족도 아니고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시어머니 눈에 저는 영원히 가짜 며느리일 텐데요. 하지만 이혼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남편은 여전히 제 신장을 가지고 있을 텐데 헤어진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저는 휴대폰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신장 기증 후 이혼 이런 키워드로요. 사례가 몇 개 나왔어요.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신장을 줬는데 관계가 틀어지고 그래도 헤어지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신장 줬으면 평생 책임져야 한다. 그게 기증자의 의무다. 저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의무라고요. 제가 사랑으로 한 일이 의무가 되어버렸어요.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이 족쇄가 되었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시간이 흘러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참고 살까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요. 시어머니께서 가짜 선물을 주시면 고맙다고 하고 가짜 며느리 취급을 받으면 참고 그렇게 평생을요.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요?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 얼굴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오를 텐데 가짜 며느리에게 가짜 선물이면 딱 맞잖아. 그 말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대학을 나와 간호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이런 모욕을 참으면서 살아야 하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남편 몸속에 제 신장이 있어요. 제가 없으면 남편은 다시 투석을 받아야 할지도 몰라요. 정기 검진도 필요하고 관리도 해줘야 하죠. 내가 신장만 주는 기계였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명 구하는 숭고한 행위라고 믿었는데 결국 거래였던 건가요? 신장 대신 받은 건 가짜 며느리 자리와 가짜 명품들이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목이 메고 가슴이 아팠지만 소리는 낼 수 없었어요. 남편이 깰까 봐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5번째 밤을 이렇게 지새웠어요. 시댁에서 돌아온 후 단 하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일주일 만에 몰라보게 야위였더군요.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광대뼈가 튀어나왔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남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요. 컨실러로 다크서클을 가리고 립스틱으로 핏기 없는 입술에 색을 입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꼭 가짜 명품 같았어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빈.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계란을 프라이팬에 올리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대로 평생 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수밖에요. 이틀을 더 고민했어요.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최소한 시어머니께 직접 물어봐야 했어요. 왜 이러시는지, 정말 그런 마음이셨는지. 목요일 오전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시댁으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잠깐 뵙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머, 갑자기 무슨 일이야? 오후에 올래. 시어머니께서 의아해 하셨습니다. 네, 그럴게요. 아버지는 안 계시죠? 응, 아버지는 골프 가셨어.
왜? 아니요. 그냥 어머니하고만 얘기하고 싶어서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방에 그동안 받은 선물들을 전부 넣었어요. 귀걸이, 스카프, 지갑, 시계, 핸드백, 11개의 가짜 명품들. 가방이 묵직했습니다. 3년의 무게였죠. 시댁 현관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어요. 초인종을 누르기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어요. 돌아갈 수는 없었죠. 딩동. 초인종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 왔구나. 어서 들어와. 시어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하셨지만 저는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얘기 좀 해야 할 게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해? 앉아서 얘기하자. 시어머니께서 소파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귀걸이, 스카프, 지갑, 시계. 가짜 명품들이 테이블 위에 쌓여갔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지막 핸드백까지 꺼내놓고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이게 뭡니까?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뭐긴 뭐니,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이잖아. 시어머니께서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네, 선물이죠. 3년 동안 받은 선물들이에요. 저는 귀걸이를 집어들었어요. 근데 어머니, 이거 전부 가짜예요. 뭐라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백화점 가서 확인했어요. 정품 매장에서 전부 가품이라고 했습니다. 11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건 시어머니께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가짜를 주셨습니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하다. 난 그냥 시어머니께서 변명을 하려다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지난주에 들었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전화 통화. 가짜 며느리한테 가짜 선물이면 딱 맞는다고 하신 거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셨어요. 신장 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며느리로 받아들였다고 하셨죠. 제 아들한테 짐을 지게 했다고요. 제 목소리는 이미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짐이에요. 어머니한테요. 제가 구한 생명이, 제가 준 신장이 그렇게 부담스러우셨습니까? 3년간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참고 또 참았던 모든 것들이요. 명절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 만들고 시댁 대소사 빠짐없이 챙기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거든요. 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어머니 눈엔 저는 평생 가짜 며느리인 거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5년 전 수술대 위에서 마취 들어가기 전에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저는 테이블을 짚었어요. 이 사람 살릴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거래였나요? 신장 주고 며느리 자리 산 거예요. 그것도 가짜 며느리 자리를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내 말 좀 들어봐.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려 하셨어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거짓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전화 받아서 왔는데. 무슨 일이야? 남편이 급하게 들어오며 물었어요. 남편은 테이블 위에 물건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저와 얼굴이 하얀 시어머니를 번갈아 봤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물어보세요, 어머니한테. 저는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이게 뭔지, 왜 이러시는지요?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주저앉으셨어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시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미안하다. 시어머니께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인데요? 남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 선물들 전부 가짜야.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숙이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내를 진짜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랬어. 뭐라고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실에는 침묵만 흘렀어요. 무거운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시댁을 나온 후 저는 사흘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남편도 회사에 반차를 내고 저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날 거실에서 시어머니는 한참을 우셨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신도 잘못했다고, 며느리를 인정하기가 두려웠다고 하셨죠. 아들이 신장 때문에 평생 부담을 안고 살까봐 걱정되셨대요. 그게 분노로 그리고 거부감으로 표현됐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요. 3년이 너무 길었거든요. 집 베란다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나뭇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죠. 저도 뭔가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무거웠던 것들이요. 여보, 남편이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당신이 뭐가 미안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내가 몰랐어.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걸.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나 때문이잖아. 내 신장 때문에 당신이 이런 고생을.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한 거였어요. 그 말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5년 전 그날 수술을 결심했을 때 저는 거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가도 바라지 않았죠.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신장 이식은 사랑이었어요.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걸 거래로 만들려 하셨고 저도 그렇게 믿게 됐던 거죠.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남편아,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후회 안 해요. 당신 살린 거요. 여보,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이틀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였습니다. 시댁에서 보낸 거였죠.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필체였어요. 며느리에게. 편지를 펼쳤어요. 손글씨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나는 내가 우리 아들 목숨을 구했는데도
너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 무서웠단다. 아들이 평생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게요. 그런데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겠지. 너한테 정말 못된 짓을 했어. 가짜 선물을 주면서 진짜인 척했고 너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구나. 며칠 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 내가 얼마나 아팠을지. 3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어머니 한마디 인정에 얼마나 목말랐을지요. 지금 당장 용서를 바라지는 않아. 다만 기회를 주면 좋겠구나. 진짜 어머니가 될 기회를. 진짜 가족이 될 기회를요. 천천히 오렴. 내가 준비됐을 때. 어머니는 여기서 기다릴게.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뭔가 풀리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시댁에 가볼까 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괜찮아. 남편이 놀란 듯 물었어요. 괜찮진 않아요. 솔직히 아직도 화나고 서운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다음 주 일요일 우리는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현관에 서 계셨어요. 많이 야위셨더군요. 왔구나.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대답했어요. 예전처럼 밝게 웃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왔어요. 들어와. 밥 먹고 가렴. 시어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거였죠.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 천천히 하자.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선물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전화를 자주 하셨죠. 안부를 묻고 별일 없냐고 물으셨어요.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직접 끓이신 삼계탕을 가져오셨습니다. 명품 대신 정성이었어요. 가짜 대신 진심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어요.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기회를 줘서.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저도 노력할게요, 어머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그걸로 충분하단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이번엔 그 손이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어요. 괜찮아, 여보. 응.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중이에요. 진짜 가족은 명품 선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심과 시간,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5년 전 제가 준 신장은 거래가 아니었어요. 사랑이었고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짜 명품들은 버렸어요. 하지만 그 경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배웠거든요.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이 사랑으로 한 일은 절대 거래가 아니에요. 그 본질을 지키세요. 그리고 시간을 주세요. 진짜는 천천히 만들어지니까요.